이제 슬슬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10주차 목요일이고 저랑 같이 지금 업로드해둔 안내문 거기 이제 평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 여러분의 파이썬 프로그램이 우리 수업의 후반부 기말 대체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결과물로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달성해야 되나 등등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이게 최종 버전 제출할 때 여러분이 직접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플레이하는 거를 마치 제가 지금 매 수업마다 이렇게 제 모니터 화면 캡처해가지고 그걸로 유튜브 영상 만들어서 올리듯이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모니터 화면을 게임 플레이하는 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그 동영상 파일을 같이 담아가지고 업로드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제 컴퓨터에서 잘 동작 안 하는데 여러분 컴퓨터에서는 수려하게 예쁘게 클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어쩌면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일종의 보험을 가져간다 같은 느낌으로 영상 캡처를 해야 되는데, 그 캡처를 하는 방법 뭐 요즘은 이제 윈도우스 11이라든가 맥이라든가 그런 데 기본 탑재가 돼 있기는 하지만 뭐 그런 거 잘 쓸 줄 모르겠다라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면 캡처 프로그램 다운로드해서 어떤 식으로 버튼 누르면 녹화할 수 있는지를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늘 내가 프로젝트 GUI 프로그램 뭐 만들 거다 주제를 오늘 정해놓고 가셔도 돼요. 또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 가능할까요? 와 같은 식으로 견적만 물어보고 다음 주 이후에 결정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한 주 일찍 시작한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주제 내지는 그 조금 이따 소개할 추가 목표랑 관련한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니까 지금 50명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3시간 안에 50명 친구들 뭐 한 명당 3분씩 하면 150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한 주에 주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화요일반 같은 경우는 100명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3시간인데. 그래서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자, 지금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기 앉아있는 친구 중에 화요일반 있습니까? 100명 중에 0명이 등교를 했어요. 아무튼 저라도 안 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뭐 나중에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 집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주를 맞이하시는 거를 일단은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안내문 파일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게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2교시 답안지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기말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유 적은 친구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기말고사를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소개하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GUI를 다루기 위한 모듈 .py 파일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거를 써서 나만의 간단한 GUI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우리 수업의 종말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프로그램 만들어서 업로드하면 여러분만의 종강을 맞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궁금하거나 잘 안 된다든가 별의별 일이 다 발생할 거예요. 그렇긴 한데 우리는 지금 넉넉하게 지금 6주 정도, 한 달 반 정도 기간을 들여갖고 같이 진행하는 거니까 중간중간 여러분 필요하다라면 꼭 저한테 물어봐 가면서 자신만의 목표를 이번 기회에 저랑 같이 완수하는 걸 목표로 같이 한번 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 이 GUI 모듈 자체는 이전에 그 과제 넘버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모범 답안 비슷한 거 실행할 때 이제 그 보물찾기 프로그램 마우스를 써서 플레이하는 거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가지고 누가 봐도 지금 교점이 저기니까 보물이 저기 있을 거다라고 납득할 수 있을 법한 그때 사용한 모듈을 살짝 업데이트를 해서 들고 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자, 그거에 대한 소개는 다음 주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번 주는 일단 조금 상상의 나래를 펼쳐놓고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주제입니다. 주제는 기본적으로 자유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만드셔도 돼요. 그런데 다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엑셀을 만들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크롬 웹 브라우저를 만들고 싶다라든가 그런 거는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GUI 프로그램이라고 계속 젠틀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게임을 만든다라 생각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게임으로 주제를 좁혀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 무슨 게임 합니까? 롤 잘 안 한다며요 요즘은. 여러분 맨날 하는 핸드폰 게임이라든가 그런 거 절대로 한 달 반 안에 못 만들어요. 따라서 엄청나게 간단한 게임을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긴 한데 내가, 자, 우리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내가 태어나서 게임이라는 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 봅시다.
1주차 때도 살짝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았어요. 그래요. 여러분 다 준비된 인재들인 거잖아요.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나만의 게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주제는 자유다라고 했는데 막막함이 앞선다라면 제가 요 안내문 뒤에다가 예시 주제를 3가지를 준비를 해놨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기본 값으로 가져간 상태에서 약간 고쳐가지고 직접 사용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걸 포함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GUI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내가 이전에 플레이해본 게임에서 특정 기능들만 살짝 떼갖고 들고 와서 그것만 모사를 하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괜찮아요? 내 이전 기억들, 나 이런 게임 재밌었던 것 같아. 비슷한 거 만들어 봐야지 하고 스타트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저랑 같이 주제랑 관련한 협의를 할 때도 저는 가급적이면은 여러분이 고른 그 주제를 그대로 들고 갈 수 있도록 견적을 내드릴 거예요. 다만 이제 이건 절대로 1달 반 안에 못 만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선택을,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이전에도 그랬지만 매주 출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저랑 직접 만나갖고 주제랑 관련한 협의를 진행을 해두고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주제 관련 협의는 가급적 빨리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출석 0%고 이전까지 우리가 단 한 번도 결석을 안 했다라면 지금 우리가 다섯 번이 아니지. 우리 학교 같은 경우 뭐 4번 내지 5번 이런 식으로 결석을 해도 되는 타이밍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11, 12, 13, 14, 15주차 결석해버리고 집에서 혼자 프로그램 만들어 오는 건 뭐 가능은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권장을 해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프로젝트 기간이 아마 짧을 겁니다. 그때 가면 이제 미적 기말고사 공부도 해야 되고 난리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일단은 저랑 같이 협의를 해두고 스타트를 하되 여러분이 처음에 막 어려운 거 만들어야지, 롤 만들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간단한 거를 생각해 본 다음에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는 좀 사이즈가 작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신경 써서 해봅시다와 같이 저랑 같이 살짝만 살을 붙여서 무게를 맞추는 걸 목표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협의를 할 때는 이제 당연히 여러분 개개인은 만드는 게임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비슷한 느낌으로 고통받을 수 있게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복잡한 정도라든가 무게라든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저는 이제 활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 혼자서 생각하면 아마도 보통은 무거운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아예 처음부터 가벼운 거 골라갖고 저랑 같이 이 얘기를 스타트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 먼저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주제는 필요하다라면 나중에 변경하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핸드폰 게임이랑 비슷한 거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접었어요. 패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게임을 시작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든지 다른 거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변경할 때도 당연스럽겠지만 저한테 새로운 거 이런 거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아침에 사과 7개 먹기로 했고 다 먹은 다음에 중간고사도 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는 3시간을 대부분을 여러분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여기서 진행하고 가실 수 있게 타이밍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협의용 시간대를 마련해 둘 예정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올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개인별로 저랑 같이 협의한 걸 굳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구경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뭐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뭐 아이 나가봤자 별 내용 안 할 것 같으니까 집에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자유기는 한데 아마도 집에서 혼자서 이 GUI 프로그램 만드는 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별일 없다면 그냥 평소처럼 3시에 등교해서 자기 수업 시간에 등교해가지고 여기서 같이 진행하고 중간중간 뭔가 막힌다라면 즉시 손을 들거나 해서 도움 요청해 가면서 같이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기본 인트로가 끝이 나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슨 게임 만들 건지는 여러분이 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만든 GUI 프로그램이 우리 수업 기말 대체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결과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달성해야 되나 그래서 4가지가 지금 마련돼 있어요.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모듈 관련이에요. 우리 파이썬 프로그램은 여러 모듈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GUI 프로그램은 우리 그 python.org에서 다운로드한 다음에 별다른 추가적인 노력 없이 얼마든지 임포트문만 적어가지고 우리가 수입해가지고 쓸 수 있었던 그런 다양한 모듈들을 얼마든지 이번 프로젝트 진행할 때 쓰실 수 있습니다. 뭐 타임이니 랜덤이니 뭐 그런 거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타임은 아마도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쓴다라면 랜덤 정도나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에 소개하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GUI 모듈, 얘는 아마도 100% 확률로 반드시 임포트문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대 제한 조건이 들어갑니다. 뭐 파이썬 가지고 게임 만들 수 있는 요거 1주차 때도 살짝 소개했었던 건데 파이 게임이니 뭐니 그런 걸출한 소위 라이브러리들이 이미 잘 마련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 수업용 프로젝트에서는 그런 거를 여러분이 도입을 해가지고 임포트문 적어가지고 끌어와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0점으로 간주를 할 거예요. 아니 왜 좋은 거 만들어 놨다는데 왜 못 쓰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런 파이 게임이라든가 저런 모듈 안에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 얼마든지 직접 엔터 쳐서 문장 적어가면서 아니면 예를 들면 덧셈 뺄셈씩 직접 적어가면서 도전할 수 있을 법한 간단한 문제들에 대한 함수 정의들도 이미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런 파이 게임 가지고 나만의 간단한 게임 만든다라면 실제로 여러분이 짜야 되는 코드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1학년 1학기에 막 예를 들면 그 스팀에다가 뭐 압수 해보기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는 진짜로 남들이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나만의 게임을 대신에 그 안에 흘러다니는 코드 실행 흐름이라든가 중간중간 담았다 꺼냈다는 데이터 흐름이라든가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한 땀 한 땀 적어두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 접근을 해가면서 우리 전반부에 배웠던 내용 복습을 한다라든가를 해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미리 잘 준비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고 대신에 진짜로 여러분이 죽었다 깨나도 작성할 수 없을 법한데 엔간한 게임 만들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도입을 해서 써야 할 만한 그런 기능들만 탑재되어 있는 사실상 빈 껍데기랑 다를 바가 없는 우리만의 GUI 모듈을 임포트 해가지고 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걸출한 게 떠올랐다 하면 그걸 진짜로 각 잡고 만드는 거는 방학 때 이후에 하도록 하고 이번 우리 수업 바운더리 안에서는 간단한 거 만들고 일종의 체험판이라든가 뭐 프로토타입이라든가 초기 버전이라든가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서 넘겨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과제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GUI 프로그램 만들 때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의 모듈을 작성해서 함수 정의 내용을 채워가지고 작성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미리 예시를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텅텅 비어있다 그래서 블랭크라는 이름의 .py 파일을 다음 주부터 공개를 할 겁니다. 거기 열어보시면 이제 여러분 아이들로 열어보시면 함수 정의 2개가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미리 마련해 둔 기본적인 구조, 기본적인 전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쓰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예를 들면 GPT한테 물어보면 이상한 거 답해 줄 건데 그거 그대로 .py 파일에 복사 붙여넣기 한다라든가 등등을 해서 여러분만의 GUI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역시나 0점으로 간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그렇게 어려운 거 하지 않을 예정이니까 인터넷에서 코드만 끌고 온다라든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차근차근 생각해서 할당문 적어가면서 수식들 적어가면서 도전을 해보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릴게요. 우리 이제 인공지능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점점 그럴싸한 답변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런 게 낌새가 느껴질 때마다 제 GUI 모듈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간하면 그 친구 말은 믿지 않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py 파일 이렇게 압축해 갖고 나중에 제출할 건데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여러분의 .py 파일 내지는 그것들의 맨 위에다가 적당히 주석 비슷한 느낌으로 적어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본인의 이름, 그 다음에 내 프로그램 자체의 이름,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나중에 F5 눌렀을 때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할 수 있어요 라든가
등등을 여러분이 적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세 가지를 적어 두시면 프로그램 설명과 관련한 조건을 달성하는 셈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이 그런 프로그램 설명 적을 때는 그 우리 Shift 3 하면 적을 수 있는 넘버 사인으로 스타트하면 주석을 적을 수 있잖아요. 또는 이제 이렇게 따옴표를 하나 적고 스타트하는 게 아니라 세 개를 적고 스타트하는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써서 여러분이 엔터 쳐가면서 내 이름은 누구고 프로그램 이름 뭐고 등등을 내 .py 파일들 맨 위에다가 적어놓고 저장한 다음에 압축해서 제출하시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 조건은 이제 우리 프로그램 구성하는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의 구성과 관련한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 쪽을 먼저 보면, 자, 프로그램 밖에서 여러분이 다양한 데이터를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GUI 프로그램은 그것들 중에 최소 5가지를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구성을 해야 돼요. 그렇긴 한데 뭐 5가지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 요 화살표 키 있잖아요. 키보드에 위아래 왼쪽 오른쪽 각각이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위아래 왼쪽 오른쪽 화살표 4개 다 쓴다라면 5가지 중에 4가지가 벌써 용도가 잡혀 있는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누를 수 있는 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별도의 입력이에요. 예를 들면 Shift 스페이스 해갖고 뭐 2단 점프를 한다. 그런 구조가 지금 들어있다고 한다면 Shift 키랑 스페이스 키 2개를 다루고 있는 걸로 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보물찾기 게임 보셨던 것처럼 마우스 입력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버튼 좌클릭, 우클릭 각각 따로 칠 거예요. 그 다음에 휠 버튼 클릭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위치, 마우스 포인터가 지금 화면 기준으로 몇 컴마 몇에 있나 그 좌표를 역시나 하나로 쓰실 수 있어요. 얘는 그래서 2D 좌표고 XY 좌표 각각 여러분 가져가실 수 있고 요 한 세트를 하나의 입력으로 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우스를 쓴다. 마우스 좌클릭하면 뭐 총을 발사한다. 그런 식으로 가고 싶다라면 요 마우스 포인터랑 마우스 좌클릭하는 거랑 각각 따로 친다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얘네를 전부 다 종합해서 5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ESC 키 누르면 내 프로그램을 빡종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든가 아니면 R키를 누르면 재시작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든가와 같이 약간 별개의 게임 본문과는 크게 관련 없는 별개의 기능으로라도 집어넣으실 수 있으니까 아마도 이 5가지 입력 관련한 조건은 그렇게까지 큰 그러니까 여러분 주제를 정할 때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만한 그런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 쪽은 일단은 프로그램 밖에서 가져오는 데이터 그렇게 5가지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준비해서 프로그램 밖으로 내보내는 데이터 관련한 조건은 3개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 3개의 눈에 보이는 뭔가를 다룰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 보물찾기 게임 GUI 버전 생각해보면 걔는 동그라미를 최대 10개를 화면에 그립니다. 그 다음에 배경을 빨강색으로 또는 녹색으로 칠하면서 성공했냐 실패했냐 여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엄청 커다란 네모를 뒤에다가 하나를 만들어 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걔는 뭐 아무리 봐도 3개 이상 지금 얼마든지 충분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가오는 장애물을 점프해서 피하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 하면 그냥 간단하게 자 게임 전체 화면 이 정도라 치면 요 땅에 해당하는 까만색 네모 그 다음에 내 캐릭터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파란색 네모 그 다음에 장애물에 해당하는 빨간색 네모 하면 벌써 3가지가 다 충족되는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엔간에서는 여러분이 화면에 보이는 뭔가를 3개 이상을 써서 여러분만의 게임을 구성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긴 한데 아무튼 요거를 혹시나 필요하다면 신경 써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네모 하나 띄우고 마우스로 그 네모를 누르면 승리하는 게임 이런 거 만들면 아쉽지만 데이터 관련한 조건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미리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코드 실행 흐름과 관련한 거예요. 마지막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든 게임 여러분은 클리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뭐 클리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게임 예를 들면 최대한 오래 살아남는 게임 막 열심히 피해가지고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냐 가지고 경쟁을 하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라면 최소 10초는 여러분이 패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난이도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아무도 못 깨는 게임, 예를 들면 0.1초 만에 무조건 내 캐릭터가 사망하는 게임, 그런 거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10초는 버틸 수 있거나 아니면 클리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럼 이제 거꾸로 F5 누르고 아무것도 안 하면 무조건 클리어하는 게임을 만드는 것도 일단은 막아둘게요. 그래서 제가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점프 해가면서 플레이할 때 가끔은 제가 패배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장애물에 부딪혔는데도 라이프가 깎이지 않는다라든가, 그러면 장애물을 피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지같이 플레이하면 뒤질 수도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무조건 클리어하거나 무조건 10초를 버틸 수 있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내 캐릭터의 위기가 차근차근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본인은 클리어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패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항상 패배할 정도로 엄청 어려운 게임을 만드시는 건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빡 돌면 여러분이 같이 제출한 영상을 볼 거예요. 이 사람은 깼나 확인할 겁니다. 깨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점수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최소 3가지 실행 흐름을 여러분이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플레이해서 클리어를 하거나 10초를 버티는 실행 흐름을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는 플레이하다가 뭐 장애물을 밟는다라든가 뭐 지뢰를 밟는다라든가 아니면 시간이 다 된다라든가 등등 해서 패배를 하는 실행 흐름을 만들어 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처음에 주제 정할 때 신경 써야 될 게 여러분의 게임은 치트 기능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간단한 조작만으로, 예를 들면 원래는 장애물 부딪히면 라이프가 까지는 거였지만 예를 들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무적이 돼서 장애물에 부딪혀도 라이프가 깎이지 않도록 만든다라든가 와 같이 간단하게 뭔가를 누르고 있다라든가 등등만 해도 얼마든지 이 게임의 난이도를 폭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기능을 넣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트 기능을 써서 엄청 쉽게 게임을 클리어하거나 10초로 버틸 수 있게끔 하는 실행 흐름을 여러분이 넣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조건, 지금 보시면 모듈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설명 적어놔야 되고 나머지 2개는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 관련한 조건, 이 4조건을 여러분이 만족하는 범주 내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서 나만의 GUI 프로그램을 만들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질문 있습니까? 뭐 특별히 없으시면 그러면 이제 제출 내지 평가랑 관련된 내용 하면 끝이 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출은 아직은 제가 우리 학교가,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다른데 어떤 학교는 종강하자마자 바로 점수 안 올리면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한 주 정도는 봐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예를 들면 우리 학교는 지금 15주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15 플러스 1주 시스템입니다. 다른 학교는 16주 시스템인 학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 요 프로젝트 최종 마감을 며칠로 잡을 건지를 아직 결정을 못 하기는 했는데 아무튼 최소한 15주차 이후로 잡아둘게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미적 시험 본 이후가 될 겁니다. 미적 기말고사 본 이후. 아무튼 그때까지 여러분이 작성한 .py 파일들을 일단은 제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그 3가지 실행 흐름, 클리어하는 거, 패배하는 거, 그 다음에 치트 써가지고 엄청 쉽게 깨는 거를 여러분이 직접 F5 눌러서 나만의 게임 플레이하면서 내 모니터 화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영상 파일을 만들어서 같이 압축을 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캡처 방법은 자유인데 조금 있다가 제가 지금 쓰는 OBS 스튜디오인가 뭔가 하는 거 세팅하는 방법을 살짝 소개를 해볼게요. 아무튼 얘네들 다 모아서 압축하시면 뭐 여러분 게임 한번 클리어하는데 막 3시간 걸리고 막 그런 거 만들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영상 파일 3개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아마도 전부 다 압축하면 예를 들면 10메가 막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될 거예요. 그거 이렇게 압축해서 .zip 파일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제출하면 평가는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한 점수가 30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안내하는 정규 기한 안에 내시면 30점,
그다음에 별도로 안내하는 추가 기한 안에 제출하시면 15점이에요. 이 추가 기간은 최대한 늦게까지 제가 진짜로 학점 입력 안 하면 큰일 나는 순간 직전까지로 추가 기한을 잡아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다른 과목들 기말고사 때문에 바쁘다라면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게 GUI 프로그램 하고 미적 점수 기말고사를 망한다든가 아니면 15점의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미적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미적 A뿔을 받는다라든가 양자택일 문제를 여러분이 직접 가져가실 수 있게 기한은 넉넉하게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 넉넉하게 잡아둔 이후 시점부터는 제가 학점을 매겨서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학사 일정상. 그래서 요 추가 기한 이후에는 여러분이 제출을 하셔도 아마 제가 채점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기한을 넘기면은 프로젝트 전체를 0점으로 간주해서 바로 학점을 게시를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요거는 여러분 그 E클래스에다가 마지막 주차에다가 제가 최종 버전 제출하는 곳 해서 올려두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업로드하면 날짜가 찍힌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구경할 수 있죠. 제출 일자 해가지고 거기에 찍히는 마지막 제출 일자를 기준으로 요 30점짜리 기한 점수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네 가지 조건 각각 15점으로 해서 기본 점수를 60점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 프로그램 설명 적어야 된다. 설명 적으면 15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듈 이상한 거 임포트해서 쓰지 않으면 15점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미리 마련해둔 함수정의 내용물 채우는 식으로 스펙을 맞춰가지고 여러분의 문장들 적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 5가지 받고 사용자한테 3개를 보여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15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3가지 실행 흐름을 여러분이 구사할 수 있게 문장들을 각각 여기저기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 15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금 전 얘기했던 그 파이 게임을 임포트한다라든가 아니면 GPT한테 물어보고 이상한 코드 작성해서 내시는 경우에는 요 기한 안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반칙패로 간주를 해서 프로젝트 전체 점수를 0점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짤 없이 진행할 예정이니까 꼭 여러분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지금 봐봐요. 기한이 30점이고 기본 점수 60점이 합이 90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점은 개인별로 조금 주관적으로 제가 채점을 하는 그런 느낌의 추가 목표를 지정하는 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추가 목표를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반 친구들, 화요일 반 친구들, 다른 학교 두 반 친구들 약 22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동등한 난이도를 가져갈 수 있게 제가 조율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별로 이제 저는 추가 목표 이 부분을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이템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면 뭔가를 피하는 게임인데 절묘하게 피할 때마다 점수를 더 주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와 같이 여러분이 자유롭게 추가 목표를 지정할 수 있고 저도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을 하면서 이 10점 만점짜리 점수를 어떤 사람한테 10점을 주고 누구한테 5점을 주고 등등을 할 거냐는 제가 주관적으로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꼭 저랑 협의를 진행해서 제 장부에다가 제 엑셀 파일에다가 기록을 해둬야 채점을 진행할 거예요. 요건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 안 해도 90점 만점으로 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 점수는 0점으로 쳐서 90점 만점 같은 느낌으로 채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추가 목표를 다 원래 정해놨던 걸 전부 다 성공했다 하더라도 10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얘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상대평가 같은 느낌으로 가장 강렬한 거 한 친구한테 10점 주고 그 다음 친구들한테 9점 주고와 같은 느낌으로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것들은 다른 친구들이 뭐 어떻게 하냐랑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요 안내문에 적혀있는 대로 진행을 한다면 일단은 90점을 가져갈 수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돼 있고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끝나요. 그럼 이제 예시 주제들 3가지가 있는데 얘네 간략하게 브리핑만 하고 바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다음 내용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내가 게임을 자주 해본 적이 없다. 자, 이거 말씀드릴게요. 내가 태어나서 게임을 이제까지 단 하나도 해본 적이 없다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큰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태어나서 게임을 단 하나밖에 안 해봤다라면 절대로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평소에 롤밖에 안 한다. 그럼 안 돼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롤 말고 다른 게임들 다양한 걸 해보시면서 경험을 쌓아보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이제까지 다양한 게임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을 위한 예시 주제가 여기 적혀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예시는 다른 네모 찾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입력을 5가지를 이렇게 받아요. 엔터키 하면은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로 다른 네모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 네모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빡치면 얼마든지 ESC 키를 언제든지 눌러서 이 창을 닫아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키를 누른 채로 네모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하면 그게 진짜로 다른 네모가 아니다 하더라도 똑같은 네모 골랐다 하더라도 정답을 입력한 걸로 간주를 하는 그런 치트 기능을 집어넣는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한 실행 흐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엔터키 누르면 이번 라운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 라운드마다 예를 들면 화면에 네모 3개 이상 보여주는 게 목표니까 네모 3개 이상을 임의에 겹치지 않는 위치에다 보여주되 예를 들면 똑같은 네모 3개 보여주면 다 똑같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2개는 파란색이고 나머지 하나만 빨강색으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보여준다라든가 아니면 한 네모만 1픽셀만큼 더 크게 해서 보여준다라든가 같이 2개는 똑같고 나머지 하나만 살짝 다르게 해서 사용자 눈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을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3초 안에 다른 네모, 우리가 잘 꾸며놓은 아주 약간 다른 네모를 클릭을 한다면 성공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 사람의 패배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또는 시간이 오버가 된다면 역시나 패배로 간주를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 마련을 해놨다면 처음에는 아예 대놓고 파란 네모 2개랑 새빨강 네모 하나 보여주고 그다음에 라운드 2에서는 파란 네모 2개랑 약간 덜 파란 네모를 보여준다라든가 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난이도를 여러 개를 만들면서 저 사람이 몇 라운드까지 클리어하나와 같은 느낌으로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 디테일을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돌아갈 때마다 엔터키 치면 또 다시 뽑아가지고 보여주고 또 다시 보여주고 등등을 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를 보여준다. 네모를 어디다가 무슨 크기로 무슨 색깔로 보여준다와 같은 것들은 우리 수업 안에서 지금 다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GUI 모듈만 있으면 저런 느낌의 약간 퀴즈 같은 느낌으로 퍼즐 같은 느낌으로 사용자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원초적인 거 하나를 소개를 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 이미 여러분 자주 해본 적 있을 것 같은 떨어지는 네모 피하기 게임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떤 느낌으로 동작하냐? 내 캐릭터 네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든지 여러분 캐릭터 네모를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 눌러가면서 좌우로 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내 캐릭터를 좀 더 천천히 좀 더 스무스하게 세밀하게 이동을 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 기능 컨트롤 키 하나로 먹는다 치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동이죠. 그 다음에 맨 처음 시작할 때 엔터 키 하나 먹는다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적 치트 키 3키를 하나를 놔둔다 치면 입력 5개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 사람 엔터 키 치면 하늘 위에서 임의의 위치에서 임의의 시간대에 다른 색깔 네모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좌우로 열심히 왔다 갔다 해가면서 떨어지는 네모를 최대한 오랫동안 부딪히지 않고 피하는 걸 목표로 플레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행 흐름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엔터키 누르면 한 판 시작할 거고 매 판마다 임의의 시점에 네모를 화면 위에 새로 배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사용자는 자기의 캐릭터 얼마든지 아무 때나 원하는 시점에 움직일 수 있고 예를 들면 왼쪽 화살표 키에서 손을 떼면 더 이상 왼쪽 가속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든가 같이 저 사람이 본인의 캐릭터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지정할 수 있게 얼마든지 짤 수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국은 내 캐릭터 네모랑
장애물, 지금 떨어지는 장애물에 해당하는 네모 둘의 겹치는 영역, 인터섹션이 존재하냐 여부를 우리가 얼마든지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부분의 조건식으로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조건식 잘 적으면 할 수 있고, 그렇게 부딪힌다라면 그냥 패배하는 거예요. 목숨 하나짜리라고 친다면.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간단하게 일단은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면, 예를 들면 노란색 떨어지는 네모는 먹으면 점수가 올라가고, 까만색 떨어지는 네모는 부딪히면 라이프가 1까지고와 같은 느낌으로 좀 더 디테일을 살려서 여러분만의 주제를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했던 이 다른 네모 찾기에 비하면은 좀 더 퍼즐이 아닌 피지컬 게임이라고 말하는 그런 느낌의 좀 더 역동적인 게임을 여러분이 만들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예시가 있을 거고, 마지막은 역시나 2D 게임이다라면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미로 찾기를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로 찾기, 말 그대로 미리 미로를 준비를 해두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미로 준비했다 치면, 예를 들면 검은색이면 벽이고 파란색이면 내 캐릭터 있는 거고, 그다음에 흰색이면은 이 친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고 등등이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노란색 네모면은 거기에 도달하면은 출구를 찾아서 이제 탈출하는 거고와 같이 여러분이 세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캐릭터를 위아래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 누를 때마다 한 칸씩 이동하도록 코드 짤 수 있을 것이고, 여기도 이제 치트키는 3키를 누르면, 지금 오른쪽에 벽이 있다 하더라도 3키를 누른 채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그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게 만든다라든가 와 같은 느낌으로 치트 기능을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자, 이거는 다른 게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F5 누를 때마다 항상 다른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장애물이 떨어진다든가, 항상 똑같은 위치에 빨간색 네모랑 파란색 네모 두 개가 보인다든가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항상 이 게임을 처음 플레이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놀라움을 가져가면서 체크를 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추가 목표를 그때그때 다른 장애물이 떨어지도록 패턴을 조절한다라든가를 추가 목표로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로 찾기 게임, 여러분이 미리 8 곱하기 8 미로를 준비를 해두는 게 가능할 거예요. 뭐 그림판이라든가 엑셀 같은 걸 쓰면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F5 누르면 내가 미리 준비해 놓은 미로 판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한다라면, 여러분이 편하게 코드를 짠다면 8 곱하기 8이라고 하지만 맨 위, 맨 왼쪽, 맨 오른쪽, 맨 아래는 무조건 다 벽으로 구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내 캐릭터는 그 벽 안쪽에 가장 왼쪽 위, 그다음에 출구는 가장 오른쪽 아래로 놔두고, 나머지는 적당히 여러분이 섞어서 벽을 구성한다라든가 등등으로 해두시면 좀 더 편하게 코드를 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 키를 눌러갖고 내 캐릭터를 한 칸 한 칸씩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시는 게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랜덤 미로를 만드는 코드를 작성하고 싶다라면 그럼 이제 이 얘기가 완전히 복잡해지긴 하는데, 아무튼 항상 똑같은 미로를 서비스하고 싶다라면 가장 어려운 부분은 화살표 키를 누를 때마다 내 캐릭터가 이동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어려울 겁니다. 왼쪽 눌렀는데 왼쪽에 벽 있으면 이동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직 치트키 켜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이 수식을 작성해 가면서, 조건식 작성해 가면서 분기 흐름으로 넣어 두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동할 수 있냐 없냐, 만약에 이동을 한다라면, 예를 들면 이동을 한 결과 내 캐릭터가 6,6에 위치하게 됐다라면 승리, 그 다음에 제한시간 꾸준히 재다가 제한시간이 지나면 패배, 내지는 벽에 부딪힌 경우 패배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지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야말로 이제 퍼즐 게임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예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이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나만의 디테일을 살려서 이번 한 달 반 동안 진행할 내 GUI 프로젝트의 주제로 삼는 것도 일단은 가능은 합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면 일단 안내문은 끝이 나요. 슬라이드 살짝 돌아가서 보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진짜로 출시할 수 있을 법한 되게 멋진 게임을 만드는 게 목표인 게 아닙니다.
간단한 걸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간단한 걸 다만 여러분이 직접 고민해 가면서, 예를 들면 점프하는 게임 만들고 싶다. 내 캐릭터의 점프 모션이라든가 그 점프하는 손맛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등등을 고민해 가면서 한 땀 한 땀 직접 수식들, 문장들 적어가면서 작성하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세 가지 들어봤을 때 저렇게 쉬운 거 만들어도 될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장벽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 너무 쉬운 것 같아 라 하더라도 우리 수업 안에서 일주일에 3시간짜리 수업 안에서 한 달 동안 진행하기에는 오히려 되게 어려운 미적 점수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가 시간을 더 투자해야지 만들 수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의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벼운 마인드로 주제를 잡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처음에 대하 드라마를 준비해 놓고 저랑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무게를 깎아가면서 맞추는 것보다는 처음에 엄청 단출하게 준비해 놓고 살짝살짝만 살을 붙여서 사이즈를 맞추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인드로 스타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지난주에 살짝 점수 확인하면서 1교시 점수, 2교시 점수 이런 식으로 소개했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같은 수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지금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해가지고 우리 2교시 7번 문제 백지 상태로 텅텅 빈 채로 낸 친구들 수두룩 빽빽 할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미 프로그래밍 관련한 공모전을 나가본 적 있다라든가 올림피아드를 나가본 적 있다라든가 하는 그런 친구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프로그래밍 숙련도는 분명히 서로 다를 겁니다. 자, 상대적으로 고여 있는 친구들은 이미 게임 몇 번 만들어 봤다 하는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나만의 프로그램의 주요 흐름들,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을 약간 더 가까운 위치에서 파이썬 인터프리터 바로 코앞 같은 가까운 위치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한 땀 한 땀 구사해 보는 경험을 챙겨 가시는 거를 목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청정한 친구들은 여러분 지금 다음 학기라든가 이후에는 더 어려운 프로그래밍 과목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걔네들은 여러분이 직접 주제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과제들은 그 수업 자체에 그 교수님이 주제를 정해놓고 여러분이 그 주제를 일단 납득하는 데 1시간 정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코드 적는 데 30분 투자하고와 같은 느낌으로 진행하셔야 되는 과제들이 속속 튀어나올 거예요. 그런 전공 수업들의 실습 내용들, 과제들을 버티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저랑 같이 한 달 동안 진행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내 게임 자체가 어려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여유가 그만큼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간단한 거를 준비해 놓되 그거를 내 손으로 쪼물딱쪼물딱 해가면서 그 목표들을 잘게 나눠서 하나하나의 수식들, 문장들로 풀어내는 훈련을 마지막으로 한다 생각하고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직 시간 여유 꽤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랑 같이 한 달 동안 진행하고 저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 캡처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클리어하는 영상, 패배하는 영상, 그 다음에 치트 써서 엄청 쉽게 깨는 영상 3개를 찍어야 됩니다. 그거를 OBS 스튜디오라는 요거 오픈소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요 프로그램을 쓰는 방법을 살짝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간단히 영상으로만 남겨두면 될 것 같으니까 잠깐만요. 돋보기님을 모셔올게요. 그래서 여러분 요 obsproject.com 하고 엔터 치시면 이런 느낌의 되게 검은 푸르딩딩한 느낌의 사이트를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구글이라든가 네이버에다가 OBS 3글자 치면 아마 튀어나올 거예요. 상단에 튀어나올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운영체제에 맞는 거 버튼 딸깍 하시면 바로 다운로드해서 설치까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라면 이거 설치해서 처음에 실행하면 이거를 방송용으로 쓸 거냐 녹화용으로 쓸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적당히 고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방송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트리밍 할 거 아니죠? 그래서 녹화용으로 한다라고 골라주시기만 하면
아마도 큰 어려움 없이 지금 제가 종종 보여드린 적 있는 이런 느낌의 창을 띄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돼요. 첫 번째는, 자, 제가 지금 얘기할 때마다 여기 보시면 오디오 믹서에 마이크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데스크탑에는 마이크가 없을 텐데 보통은 노트북은 아마 마이크가 달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게임에서는 소리를 출력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녹음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면 이 버튼을, 음소거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여러분의 영상 파일에 잡히지 않도록 막아두는 게 가능합니다. 또는 반대로 나는 지금 그 게임에서 소리 같은 거 나오고 내가 직접 설명하는 거를 육성으로 남겨놓고 싶다 하는데 오디오 믹서에 마이크 요 파형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라면 그때는 왼쪽에 보시면 소스 목록이라고 있고 그 아래쪽에 더하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얘를 고르신 다음에 여러분이 다양한 거를 선택을 해서 추가하려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디오 입력 캡처 고르시면 이제 예를 들면 이 데스크탑 오디오는 여러분 컴퓨터에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를 캡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스피커로는 아무것도 소리를 안 내고 있으니까 지금은 멈춰 있기는 한데 아무튼 얘도 캡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노트북이라면 마이크도 이런 느낌으로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소리는 그렇게 케어를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화면은 OBS 스튜디오 전체 화면 창 안에 이런 느낌으로 빨간색 네모 이렇게 해서 요만큼이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마치 그 거울 두 개를 앞뒤로 포개 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뭔가가 제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집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면 이 전체 화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 이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네모 부분이 실제로 영상에 담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네모 부분 안에 내 현재 모니터 화면, OBS 스튜디오 창 자체가 뜨나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안 뜰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안 뜬다라면 역시나 소스 목록에서 플러스 누르시고 디스플레이 캡처를 누르시면,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개 있는데 하나 더 해볼게요. 하시면 이제 자동으로 그다음에 지금 모니터 여러 개 쓴다면 내가 어떤 모니터 캡처할 거냐 등등을 골라가지고 확인 눌러주시면 그럼 이제 요 창이 뜰 거예요. 그럼 이제 적당히 여러분이 필요하다라면 요거를 크기를 늘린다든가 해서 적당히 전체 화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기도록 세팅만 해주시면 끝이 날 겁니다. 그 다음에 막 설정 누르시면 막 해상도 조절하고 막 등등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뭐 우리는 어차피 10초 녹음하고 끝낼 거잖아요. 따라서 보통은 설정을 누를 필요는 없을 거예요. 대신에 요 녹화 시작 버튼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실제 녹화 중이기 때문에 녹화 중단 버튼으로 바뀌어 있는데 녹화 시작 누른 다음에 Alt 탭 해가지고 .py 파일 열려 있을 거잖아요. Alt 탭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F5 눌러가지고 게임 한 판 하고 다시 Alt 탭 해가지고 이 녹화 중단 버튼을 누르시면 캡처가 끝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캡처한 파일은 기본적으로 이 OBS 스튜디오 파일 메뉴에 녹화본 보이기를 누르시면 아마도 사용자 폴더에 동영상 폴더가 있을 거고 거기에 아마도 .mp4 파일이나 .mkv 파일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매일 수업할 때마다 지금 캡처하고 있어서 엄청 많기는 한데 아무튼 여러분은 뭐 많아야 두세 개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 중에 날짜 순으로 방금 전에 찍은 게 맞다, 뭐 혹시나 궁금하다라면 더블 클릭해서 재생해 본다라든가 해서 확인해 가지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mkv 파일 그대로 그냥 내가 작성한 .py 파일이랑 같이 압축해 가지고 올리시면 저 어차피 지금 유튜브 영상 편집하고 막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이상한 파일을 올리셔도 그게 동영상 파일이면 엔간하면 제가 재생을 해볼 수 있어요. 따라서 너무 걱정 마시고 mkv든 mp4 파일이든 그렇게 세 개를 촬영을 해서 압축해가지고 게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게 다 귀찮다라면 옆에다가 핸드폰 세워놓고 폰카로 찍어가지고 동영상 만들어서 카톡으로 전달해가지고
컴퓨터로 옮겨서 압축을 해서 내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용량이 더 커질 거예요. 폰카로 찍는 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 OBS 스튜디오인가 뭔가를 쓰시는 게 아마도 더 편할 겁니다. 뭐 그렇긴 한데 자주 쓰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그걸 쓰셔도 되긴 해요. 아무튼 여러분의 노트북에서 영상 잘 나오고 소리 잘 나오면 아마 100% 확률로 여러분 맥북 쓰시든 뭐든 아무튼 간에 100% 확률로 저도 열어볼 수 있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면 설명이 끝이 나요. 이제 여러분 자유롭게 각자 본인이 어떤 GUI 프로그램 만들 거냐 살짝 생각해보고 필요하다라면 저한테 손 들고 이런 거 만들 건데 이거 한 달 안에 만들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식으로 견적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꼭 오늘 내지는 이번 주 중으로 주제를 확정하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음 주 이후 수업 시간에 이 GUI 모듈인가 뭔가 하는 거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민이 많이 된다라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게임 중에 하나는 피지컬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발력이라든가 정밀하게 딱 동그라미 한가운데를 터치를 해서 클릭을 해야지 점수가 많이 나온다라든가 그런 느낌의 인간의 물리적인 능력치를 재는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피지컬 게임이라고 친다고 하면 이제 그런 느낌의 게임을 만들 거냐 아니면 반대로 저 사람이 오랫동안 지금 출력되어 있는 걸 보고 오랫동안 고민한 다음에 가장 최적에 해당하는 뭔가를 선택하도록 그런 느낌의 퍼즐 게임을 만드는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게임이 피지컬 게임이냐 퍼즐 게임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른 다음에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그러면 피지컬 게임이다. 순발력이 높은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게임을 만들 거냐 아니면 뭐 인내심이라든가 아니면 동체 시력이라든가 뭐 그런 거 다양한 걸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연타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더 좁혀가지고 나만의 게임 주제를 좀 더 수월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드리면 마지막 슬라이드고 촬영은 요 정도로 해두고 나머지는 우리만의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